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가장 먼저 약속부터 잡습니다. 어디서 볼지, 누구와 있을지, 그날 밤을 혼자 보내지 않기 위해서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미 약속 장소에 서 있었습니다. 상대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쪽으로 선택했던 사람들이요. 이 이야기는 연말의 한밤 끝내오지 않은 사람을 기다렸던 기록이 아니라 그날 이후 다시 같은 자리에 서지 않기로 결정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사연은 누군가를 잃은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다시 데려오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2월 31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특별한 일정이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창문 밖은 아직 조용했고 휴대폰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는데도 다시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불을 정리하고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옷장을 여는 일이었습니다. 습관처럼 문을 열었지만 바로 옷을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옷걸이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걸려 있었고 그 사이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니트를 하나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셔츠를 꺼내 입어보기도 했고 거울 앞에 서서 단추를 채우다 말기도 했습니다. 괜히 소매가 길어 보이는 것 같아서 다시 벗었고 이번에는 처음 꺼냈던 니트를 다시 입었습니다. 거울 속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옷을 몇 번이나 바꿔 입었는데도 여전히 같은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세면대 앞에서 립밤을 꺼내 입술에 바르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너무 과한 것 같기도 했고 또 아무것도 안 바른 것처럼 보일까봐 망설여졌습니다. 결국 립밤을 다시 닫았고 손가락에 남은 끈적한 감촉을 휴지로 닦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켰습니다. 메시지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종각. 보신 각종 보이는 쪽. 아주 짧은 문장이었지만 화면을 끄지 못한 채로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읽은 표시가 사라질까봐 괜히 화면을 켜둔 채로 옷장을 정리하는 척을 했습니다. 니트를 벗어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딱 하는 소리가 방 안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들려서 잠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현관으로 나가 신발을 신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코트를 입었다가 벗었고 목도리를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은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기 전 다시 한번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리 곳곳에 연말 분위기를 알리는 장식들이 더 많이 보였고 사람들 표정이 조금씩 달라 보였습니다. 지하철 안은 이미 붐비고 있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깨를 부딪히며 서 있었고 누군가는 친구와 큰 소리로 웃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머리띠를 쓰고 사진을 찍고 있었고 누군가는 작은 병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잡고 서서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열차가 흔들릴 때마다 얼굴도 같이 흔들렸고 그 모습이 이상하지 않아서 그냥 두었습니다. 종각역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의 움직임이 더 바빠졌습니다. 내리는 사람과 타는 사람이 뒤섞였고 누군가는 조심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플랫폼에 내리자마자 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멀리서 스피커 테스트를 하는 소리, 웃음, 박수 소리. 아직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흐름을 따라 보신각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종이 보이는 방향을 찾느라 고개를 여러 번 들었다 내렸고 사람들이 사진을 가장 많이 찍는 지점 근처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잠시 멈췄다가 그대로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평소와 같았지만 몇 초가 지나자 소리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화면을 귀에 더 가까이 붙였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통화 종료 화면을 보고 나서 바로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신호음이 조금 더 짧았습니다. 그마저도 끝까지 가지 못하고 끊겼습니다. 문자창을 열었습니다. 현장 들어갔어? 보내기 버튼을 누른 뒤에도 화면을 잠그지 못했습니다. 주머니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고 또다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공간이 점점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들이 나와 펜스를 설치했고 사람들이 서 있을 수 있는 구역이 나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오세요. 이쪽은 통제입니다. 확성기를 든 경찰의 목소리가 반복해서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몰렸고 바깥쪽은 점점 비워졌습니다. 저는 안쪽에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다시 들어오기 어려울 것 같은 위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발바닥이 서서히 차가워졌습니다. 발 뒤꿈치를 들었다가 내리기를 반복했고 무릎을 한번 폈다가 다시 굽혔습니다. 화장실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살표는 펜스 밖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잠깐 그쪽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괜히 나갔다가 다시 못 들어오면 혹시라도 엇갈릴까봐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펜스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고 손을 떼지 않은 채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바닥이 얼어가는 느낌이 들었지만 자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읽음 표시도 답장도 없었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머리띠를 쓴 커플이 서 있었습니다. 저기요, 죄송한데요. 사진 한 장만 찍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이미 두 사람은 웃고 있었고 화면 속에서 서로에게 조금 더 붙어 섰습니다. 여기서 찍으면 종이 잘 나와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두 사람은 고맙다며 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나, 둘, 셋. 셔터 소리가 났습니다. 사진을 확인시켜주자 커플은 만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말을 들으며 휴대폰을 돌려줬습니다. 커플이 자리를 떠난 뒤 저는 다시 제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그 사이 누군가가 제 자리를 조금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몸을 살짝 밀어내며 다시 종이 보이는 각도를 찾았습니다. 팔꿈치를 붙이고 어깨를 좁혔습니다. 그때 휴대폰 화면에 배터리 경고가 떴습니다. 15%. 알림을 위로 밀어 올리고 화면을 끄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연락이 올까봐 화면을 계속 켜두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점점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내려놓지는 않았습니다. 카운트다운이 가까워질수록 주변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사람들 말소리가 조금씩 커졌고 웃음소리는 더 자주 터져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친구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누군가는 연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 옆에 있던 사람은 휴대폰을 높이 들어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종과 조명, 그리고 서로 기대 서 있는 사람들이 가득 담겼습니다. 그 화면이 제 시야를 가렸지만 저는 자리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읽음 표시도 없었고 답장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입술을 한번 다물었다가 풀었습니다. 주머니에 넣었던 손을 다시 꺼냈고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고지네. 뒤쪽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몇 초 안 남았어요. 또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 말들이 제게 하는 말처럼 들렸지만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계속 종을 향해 있었고 그 너머를 보는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곧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을 귀에 대고 싶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를 걸까 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지금 걸면 혹시라도 통화 중일지도 모른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10. 숫자가 시작되자 주변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사람들의 어깨가 닿았고 숨소리가 섞였습니다. 9. 누군가는 소리를 질렀고 누군가는 웃으며 숫자를 따라 불렀습니다. 8. 저는 휴대폰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7.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6. 화면이 어두워졌다가 다시 켜졌습니다. 5. 종이 더 밝아졌고 조명이 흔들렸습니다. 4. 누군가 제 어깨를 쳤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2.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동시에 환호했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소리쳤고 누군가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저는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휴대폰 화면만 내려다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택시를 잡기까지 시간이 걸렸고 손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차문을 닫자 안쪽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밖에 소음이 차단되자 귀가 멍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사님이 룸미러로 저를 한번 보고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주소를 말했습니다. 차가 움직이자 네온사인이 창밖으로 지나갔습니다. 불빛이 얼굴을 스쳤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연말인데 혼자세요? 기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네. 잠시 뒤 짧게 대답했습니다. 기사님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새해 특집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순간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화면을 켰지만 알림은 광고 메시지였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쥐었다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며칠 뒤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미안해. 헤어지자. 두 줄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이 울리기도 전에 통화 종료 화면이 떴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자창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췄다가 움직였습니다. 잠깐만이라도 만나서 얘기하자. 무슨 일인지 알아야겠어.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나서도 화면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휴대폰은 제 손에서 자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알림이 울리지 않아도 화면을 켰다가 끄기를 반복했습니다. SNS를 열었을 때 그 사람의 스토리가 가장 위에 떠 있었습니다. 손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밝은 조명이 있었고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현장 화이팅. 저는 끝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돌려봤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토리가 올라오면 확인했고 없으면 프로필을 눌렀습니다. 댓글이 늘어나는 걸 봤고 좋아요 숫자가 바뀌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끄려고 했다가 다시 켰습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연말에는 현장이 바쁘다는 말, 공연이 끝나면 연락하겠다는 말, 갑자기 스케줄이 바뀔 수 있다는 말. 그 말들이 이제는 일정표처럼 머릿속에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관련된 번호를 찾았습니다. 연말 행사, 공연, 현장 운영. 전화를 걸기 전 한 번 숨을 고르고 나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에스파 행사 스태프 이정훈 씨의 전화번호를 알 수 있을까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상대방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개인정보라서 안내가 어렵습니다. 제가 지인이어서요. 급하게 전달할 게 있어서요. 말을 이어갔지만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정하게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내가 어렵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른 번호로 다시 걸었습니다. 비슷한 설명을 했고 돌아오는 대답도 같았습니다. 안내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 통화를 마쳤을 때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통화 기록이 연달아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기록을 한참 동안 보고 있다가 천천히 화면을 껐습니다. 그 해가 지나고 다시 12월이 왔습니다.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거리에는 익숙한 장식들이 하나둘 다시 걸렸고 작년과 비슷한 음악들이 다른 가게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같은 계절이 다시 왔다는 사실을 사람들보다 공간이 먼저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퇴근이 늦어진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나올 때는 이미 밖이 어두워져 있었고 환승을 최소화하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종강역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일부러 선택한 경로는 아니었지만 그 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플랫폼에 내리자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열차와 승강장 사이를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문장이었는데 그날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따라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출구 안내판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화살표는 명확했고 글씨는 익숙했습니다. 그 방향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굳이 떠올리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앞 사람이 잠시 멈췄고 뒤에서 누군가가 지나갈게요 라고 말하며 어깨를 스쳤습니다. 그 접촉 때문에 한 발 앞으로 나가게 됐고 안내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벽면에는 연말 행사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바닥에는 임시 동선을 표시하는 스티커가 아직 제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공간은 이미 준비 중이었습니다. 스피커에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잠시 후 2일 때는 혼잡이 예상됩니다. 주머니에서 이어폰을 꺼냈습니다. 음악을 틀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귀에 꽂기만 했습니다.
그때 영무원이 확성기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쪽 출구는 오늘 행사 준비로 혼잡합니다. 반대편 출구 이용 부탁드립니다. 사람들 몇 명이 바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저도 그 흐름에 섞였습니다. 몸을 돌려 계단을 내려가면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손은 주머니 안에서 계속 쥐어져 있었습니다. 계단 끝에 도착했을 때 숨을 한 번 길게 내쉬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소개로 알게 된 사람이었고 몇 번의 저녁 약속을 함께 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깊게 파고들지는 않았지만 불편하지도 않았습니다. 약속이 있던 날 저는 조금 일찍 도착해 테이블에 먼저 앉아 있었습니다. 물잔을 채워놓고 메뉴판을 접어두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는 이미 주문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죄송해요. 현장 정리가 늦어져서요. 10분 정도 늦을 것 같아요. 메시지를 읽고도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화면을 내려다본 채로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추가 메시지가 왔습니다. 먼저 주문하셔도 돼요. 금방 갈게요. 메뉴판을 다시 펼쳤다가 접었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주문 도와드릴까요? 조금만 더 있다가 할게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습니다. 저는 휴대폰에 괜찮아요 라는 글자를 입력했다가 지웠습니다. 다시 입력했고 전송 버튼 위에서 잠시 멈췄다가 눌렀습니다.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화면을 뒤집었습니다. 그 상태에서도 진동이 느껴질 것 같아서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연말엔 다들 바쁘다니까. 그 말이 제게 하는 말처럼 들렸지만 고개를 들지는 않았습니다. 12월 31일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침부터 휴대폰 알림이 몇 번 울렸습니다. 오늘 뭐해요? 저녁에 다들 모이는데 같이 갈래요? 답장을 미루고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책상 위를 치웠습니다. 불필요한 물건들을 서랍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기도 했습니다. 외투를 옷걸이에서 내려놓았다가 다시 걸어두었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보신각 근처예요. 올 거면 지금 나와야 해요. 휴대폰을 들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화면을 끄지 않은 채로 한동안 그대로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까지의 길을 잠깐 떠올렸다가 그대로 두었습니다. 잠시 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왜요? 다들 가는데? 입력창에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설명할 문장이 몇 개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그 문장들이 예전에도 여러 번 쓰였던 말들이라는 걸 알아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짧게 입력했습니다. 오늘은 안 가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진짜? 무슨 일 있어요? 이번에는 입력창을 열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잠그고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바깥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카운트다운을 준비하는 방송,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종소리. 창가에 서서 잠시 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번졌고 누군가는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아무런 알림도 오지 않았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방 안은 어두워졌고 소리는 더 또렷해졌습니다. 종소리가 울렸고 잠시 뒤 그 소리가 끝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어디에도 서 있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자리에도, 설명해야 하는 위치에도, 누군가를 붙잡아야 하는 곳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아있던 것은 선택 하나뿐이었습니다. 서 있지 않기로 한 선택이었습니다. 이 사연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도 한 번쯤은 비슷한 자리에 서 있었던 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듣지 못한 채 끝난 관계, 이해하려 애쓰다 혼자 남겨졌던 순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선택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던 날들까지요.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기억 어딘가를 조용히 건드렸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도 괜찮다는 신호가 됩니다. 비슷한 사연들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조용하지만 쉽게 잊히지 않는 기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자리에 서 계신가요?